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석사동 지역에서 1군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의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뒤늦게 정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 숯불에 고기를 굽거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곳 춘천 석사동은 전국에서 벤조피렌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 조사 결과 석사동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인 0.12 나노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주거 지역인데도 월 최고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뒤늦게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춘천중앙로와 신동면 등 3개 지점과 홍천 1개 지점에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벤조피렌이 석사동만의 문제인지 춘천이나 강원도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해 내년 5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만 특정될 뿐 정확한 원인이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극미량인 물질이고 그 오염원 자체가 워낙 다양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인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춘천이 대기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지라는 점과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 노천 소각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측정한 pH 농도로 해보면 이게 분명히 자동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확실히 뭐 석탄연소나 바이오매스, 즉 생체연소, 아까 농업전지물 소각을 포함한 그런 연소가 중요하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춘천 시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겨울철에 특히 탄내가 많이 난다며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떡을 재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원주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은 가벼워서 이런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떡을 만드는 작업은 보통 이른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유통기한이 단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이 쪄지는 시간은 불과 20-30분. 쑥이나 색소를 넣어 함께 찌면 이후에는 눈으로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원주시의 경우 떡 재사용과 관련된 단속은 전무합니다. 주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시간은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신고를 밝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위법한 행동들은 다 못하도록 직원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떡은 제조하기에 앞서 조리 방법과 재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넣으면 허위 신고로 적발이 가능한데 처벌은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도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재사용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발한 것에 대한 앞으로 행정당국의 대응과 경찰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지난주부터 고성 지역에서 2만 마리 넘게 잡혔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모처럼 찾아온 명태가 다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넘게 매일 명태가 잡히고 있는 고성군 공현진 항입니다. 어민들이 손질하는 그물에서는 지금도 다른 생선들 사이로 명태가 보입니다. 이번에 잡힌 명태들은 이면수어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잡혔는데요. 그물코가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 미처 자라지 못한 명태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잡히기 시작한 명태는 2만 마리를 넘었는데 하루 7천여 마리가 잡힌 날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는 넘지만 상품성이 없어 어민들도 명태를 잡는 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선과 함께 잡혀 올라오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명태가 근데 여기만 나오거든요. 앞에만. 근데 한 4월 달까지는 2년 도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잡히면 심각한 우리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동안 고성 앞바다에 방류했던 명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중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어기 시행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도 하고 하는 작업이 걸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는 걸로. 동해안에 명태가 주로 이동하는 시기는 12월에서 1월인데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명태를 보호할 대책은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이 불법 시설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전면 복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시설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리왕산의 완전 복원이냐 시설 일부 존치냐를 놓고 정부와 지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북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활용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원 계획을 정부에 3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습니다. 정선군과 지역 주민들도 2천억 원 넘게 들인 스키 시설 철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자연 복원에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고 2차 자연 훼손 역시 심각하다며 강원도와 함께 시설 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올림픽 유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남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의회와 158개 지역사회단체는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경기장 앞을 막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95%가 복원에 대한 반대가 지금 여론조사에도 결과가 나와 있듯이 정선 국민 전체가 어떤 한 목소리로 우리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그 결의를 오늘 했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전면 복원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구교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후 행정 대집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내 첫 문화도시 지정에 원주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부는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로 원주를 비롯한 부산과 대구, 포항과 김해 등 전국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춘천과 강릉은 탈락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해 내년 말쯤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 지급액을 당초보다 크게 줄인 수준의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산모에게 1년간 지급하려던 240만 원의 출산수당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군 출산 장려금의 중복 지급 문제는 모자란 양육비의 보충 성격과 축하비 성격이 크다며 각 시군별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내년 1월 중에 마치는 대로 추경 예산을 세워 육아 기본수당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 4분기 강원도 내 경기 상황이 3, 4분기보다 소폭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는 감소하고 수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설비와 건설 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역 고용 사정 악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겨울철 관광객 유입도 기대만큼 늘지 않아 소비 여건은 앞으로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내년 교육 정책의 핵심 목표를 공교육 책임성 강화로 정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내년 도내 병설 유치원을 24학급으로 늘려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고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해마다 한 곳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한글과 수학, 영어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영하 2도에서 1도, 영서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강원 산지는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분포로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나 낮겠습니다. 또 춘천과 홍천, 철원과 화천, 인제와 양구,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또 원주와 태백, 평창과 횡성, 정선과 영월, 그리고 강원 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손목 부위에 신경이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17만 9천여 명 가운데 여성은 13만 6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3.19배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여성이 5만 6천여 명으로 남성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공단은 무리한 가사 노동이나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더해져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때 35.3%까지 늘어났던 태백시의 채무 비율이 이제 1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태백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올해 초 17.9%에서 9.73% 줄이고 내년에는 9.56%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태백시의 채무 비율은 오투 리조트 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2014년 35.3%를 기록했고 2015년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 34.4%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하면서 이제 1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 확정 지은 시군이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상폭이 낮은 곳은 강릉시 의회로 의정비 인상률은 2.12%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낮습니다. 또 홍천과 횡성, 영월과 고성은 2.6%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해는 3,800만 원으로 이전보다 5.6% 올렸고 철원은 9% 인상한 3,675만 원으로 춘천시 의회는 가장 인상폭이 큰 12%를 올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도의회와 해당 시군의회는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조정된 의정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에 정부 예산 2,711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04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 어촌 뉴딜 사업에 49억 원, 속초항 신부두 개축에 37억 원, 국제 크루즈 터미널 확장에 64억 원, 그리고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 사업에 7억 원 등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가공온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척시는 온천이 발견된 가공면 탕공리에 내년 말까지 44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온천장과 부대시설,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삼척시는 온천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이나 외부 기관의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척 가곡온천은 지하 800m에서 32도의 유황 온천수가 하루 800톤가량 용출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는 12만 세대에 28만 5천여 명으로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와 귀농귀촌 유치 여건 조성, 그리고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관내 모든 민박 펜션 업소에 대한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화천군은 오늘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관내 민박 펜션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소방과 가스 전문가를 포함한 모두 6개 반 2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